자기야, 오늘 재미있는 데 갈까? 로또 당첨으로 떼돈을 번 남편. 젊은 애인을 데리고 전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쥔 50만 원 봉투.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려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김밥집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만드는 전 부인.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한정우는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윤지아가 그 가방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자였어요. 한정우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윤지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한정우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순간 자신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마음에 들면 됐어. 지아가 예뻐 보이면 그걸로 된 거지. 한정우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로또에 당첨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찍히던 그날, 한정우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김선영 생각이 났어요. 전 부인이었죠. 함께 15년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끔씩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한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위자료 한 푼 안 줬으니까 아마 쪼들리면서 살겠지.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말이야. 한정우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50만 원 정도 쥐어주면서 말이지.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 초라한 모습을 한번 봐야겠어. 지아야, 오늘 재미있는 데 갈까? 한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디요, 오빠? 내 전 부인 사는데. 한번 구경시켜줄게. 윤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지. 나랑 살 때도 맨날 집에만 있었어. 볼품없는 여자야. 한정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 김선영은 한정우가 회사 다닐 때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준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한정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정우는 그런 기억들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돈이 생기고 나서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은행에 들러 현금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깨끗한 지폐를 봉투에 넣으면서 한정우는 윤지아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인심 쓰는 거지. 나 참 착하지? 윤지아가 키득거렸습니다. 오빠, 근데 전 부인한테 왜 돈을 줘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으니까.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한정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고, 김선영이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젊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가서 김선영의 얼굴이 구겨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한정우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우월감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한정우는 상상했습니다.
아마 낡은 원룸일 거야. 허름한 동네에 있을 거고, 김선영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겠지. 그럼 나는 여유롭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말하는 거야.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 그럼 김선영은 고맙다고 눈물 흘리겠지. 그 옆에서 윤지아가 나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고. 한정우는 혼자 상상하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윤지아도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오빠, 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일지 보면 알아. 완전 평범한 아줌마야. 나랑은 안 어울렸지. 한정우는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동네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상가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정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밥 전문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어요. 가게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차를 세우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선영은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고 말아서 자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옆에서 다른 직원 한 명이 포장을 도왔고 손님들은 기다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김선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표정은 한정우와 살던 시절에는 본 적이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우와 함께 살 때 김선영은 늘 지쳐 있었어요. 표정도 어둡고 말도 적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어요. 윤지아가 창밖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기요? 여기 되게 잘 되는 집 같은데요? 한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쥔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저 여자에게 이 돈이 필요나 할까?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한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지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전 부인이에요? 진짜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윤지아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와, 저 정도면 장사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줄 좀 보세요.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김선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선영이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정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준비해온 50만 원이 자신이 상상했던 초라한 모습이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정우는 봉투를 쥔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1년 전 한정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김선영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김선영은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한정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정우가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산 로또였어요. 그냥 심심해서 산 거였죠. 당첨될 거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정우는 당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억이었어요. 세금 떼고 나면 20억 정도 남는 돈이었죠. 한정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김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로또 당첨됐어. 김선영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얼마나요? 30억. 김선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한정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김선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김선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당신은요? 글쎄, 일단 좀 쉬어야겠지. 한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정우는 비싼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에 가서 100만 원짜리 구두를 샀고 200만 원짜리 자켓을 샀죠.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한정우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돈 있는데 왜 못 써? 당신도 필요한 거 사.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껴 쓰면 좋잖아요. 김선영의 말이 한정우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이 여자는 맨날 아끼라는 소리만 하는 걸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눈치를 보라는 거야? 한정우는 점점 김선영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한정우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고급 회원제 클럽이었어요. 거기서 윤지아를 만났죠. 28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는데도 눈에 띄게 예뻤어요. 한정우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자주 오세요? 윤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요? 안 그래도 날씬한데. 한정우의 칭찬에 윤지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죠. 한정우는 윤지아와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게 좋았어요. 김선영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죠. 김선영은 이제 40이었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살도 쪘어요. 한정우 눈에는 그저 늙은 아줌마로만 보였죠. 어느 날 저녁 한정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어디 다녀요? 헬스장. 왜?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김선영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짜증이 났어요. 의심하는 거야? 나 운동하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나 봐. 한정우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한정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김선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우를 위해 차려놓은 밥은 그대로 식어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정우와 김선영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한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김선영과의 결혼 생활도 끝내야겠다고. 왜 이런 여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돈도 생겼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날 저녁 한정우는 김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김선영이 놀라서 한정우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나 이제 이런 생활 질렸어.
김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작부터 생각했어. 우리 안 맞아. 한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여자 있어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김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우리 15년 산 거 다 잊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한정우는 냉정했습니다. 김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그래서 뭐, 그게 나한테 빚이라도 되는 거야? 한정우의 말에 김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 후로도 김선영은 애원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한정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죠. 한 달 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어요. 한정우가 단호하게 거부했고 김선영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죠. 김선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정우는 그런 김선영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김선영이 문을 나서자 한정우는 윤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나 이제 자유야. 전화기 너머로 윤지아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정우는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날 한정우는 윤지아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윤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이제 진짜 자유네요. 한정우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게.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 아줌마 생각하면 답답했죠? 윤지아의 말에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맨날 아끼라는 소리만 하고.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샴페인 거품이 반짝였습니다. 한정우는 행복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옆에 있고 돈도 많고 이제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친 후 한정우는 윤지아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300만 원짜리였어요. 윤지아가 좋아하며 한정우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한정우는 뿌듯했어요. 이런 게 인생이지. 돈 쓸 줄도 모르는 여자랑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김선영은 원룸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김선영은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온 짐이 전부였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뿐이었죠. 김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한정우와 살 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이혼하면서 다 포기했죠. 김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카페 알바, 식당 알바, 공장 야간 근무. 40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김선영은 동네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이 김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입니다.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젊은 분들이라서요. 죄송한데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김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5군데를 더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김선영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한정우와 살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살림을 꾸렸고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컵라면 하나 먹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겨우 공장 야간 근무 자리를 구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작업이었죠. 시급은 10,00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샤워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면 일어나서 건물 청소 알바를 더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죠. 김선영은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월세를 내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김선영의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이 푹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하지만 김선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한정우는 윤지아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션뷰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한정우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인생은 즐기는 거지라는 문구와 함께 윤지아가 한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전 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한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알바나 하고 있겠지. 뭐, 불쌍하긴 하네요. 윤지아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였죠. 한정우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김선영이 어떻게 사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뿐이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공장과 청소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김선영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죠. 약국에서 밴드만 사서 감고 계속 일했어요.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김선영은 밤마다 원룸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나서 일터로 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김선영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정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에게 김선영은 이미 과거였으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더 이상 지금 원룸에 살 수 없었어요. 월세 50만 원이 부담스러웠죠. 공장 일과 청소 일을 해도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김선영은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김선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김선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건물에 들어섰어요. 1층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말순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가게였어요. 김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맨 끝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더 심했습니다. 타일이 깨져 있었죠. 김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자신이 살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선영은 공장 야간 근무를 가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새로 이사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300호입니다. 나는 1층에서 분식집 하는 박말순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인사를 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됐죠. 밤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안으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선영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 시간에 들어오다니. 며칠 후 할머니는 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김선영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역시 새벽 2시였.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을 지켜봤어요. 김선영은 매일 새벽 2시쯤 돌아왔습니다. 몸이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김선영은 다시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죠. 할머니는 아침에 분식집 문을 열면서 김선영을 봤습니다. 대체 언제 자는 걸까?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아침 8시에 나가면 겨우 6시간인데 씻고 준비하면 4-5시간밖에 못 자겠구나.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김선영을 불렀습니다. 김선영이 아침에 서둘러 나가려는 참이었죠. 아가씨, 잠깐만. 김선영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요. 아침도 안 먹고 나가려고 하죠? 김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받아요. 할머니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김선영은 어묵 국물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밤에 어디 다녀요?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오던데. 김선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봤어요. 나 잠을 잘 못 자거든.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공장 야간 근무합니다. 공장? 그럼 낮에는 쉬어요? 아니요. 낮에는 건물 청소 일하러 다닙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언제 자요? 4시간 정도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렇게 살면 몸 망가져요. 김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할머니의 물음에 김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지만. 그날 이후로 박말순 할머니는 가끔씩 김선영에게 음식을 줬어요. 김밥 한 줄, 떡볶이 조금, 어묵 몇 개.
김선영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김선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아침 8시에 나가는 모습, 항상 지친 얼굴, 점점 야위어가는 몸.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김선영을 다시 불렀어요. 아가씨, 청소일 그만두고 여기서 서빙 해볼래요? 김선영이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여기 손님들 점심때 많이 와요. 나 혼자 하기 벅찰 때가 있거든. 도와주면 안 돼요? 김선영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면 되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급은 14,000원 줄게요. 14,000원이면 지금 받는 것보다 1,000원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었죠. 낮에 일하는 거니까 밤에 공장 가기 전에 좀 쉴 수도 있고요. 할머니의 말에 김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해봐야 알지. 내일부터 나와요. 그렇게 김선영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 낯설었죠. 하지만 김선영은 성실했습니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실수하면 바로 고쳤어요.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김선영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김선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가씨, 손이 빠르네요. 잘해요. 할머니의 칭찬에 김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정우와 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김선영을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일이 끝나고 할머니가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밥값은 내가 챙겨줘야지. 김선영은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김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김선영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죠. 그날부터 김선영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김선영은 힘이 났어요. 분식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서빙에 익숙해졌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공장 야간 근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고 말아서 자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할머니, 정말 빠르세요. 김선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50년 넘게 했으니까 손에 익었지. 50년이요? 20살 때부터 김밥 말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김선영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만들어지는 김밥은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김밥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김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간단한 것만 해봤어요. 김밥은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배워볼래요? 김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그럼 누구? 나 나이 먹어서 힘든데 요리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김선영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 아가씨가 평생 공장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김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어서 와서 배워요. 할머니의 말에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단 손부터 씻고 와요. 김선영은 손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자, 이제 해볼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밥이 중요해요. 밥에 참기름이랑 소금을 넣어서 잘 섞어야 해요. 김선영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살살 섞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김 위에 밥을 펴요.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밥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밥이 고르게 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해봐요. 그럼 밥이 안 붙어요. 김선영은 손에 물을 묻히고 다시 밥을 폈어요.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얇게 펴요. 할머니의 지도 아래 김선영은 천천히 밥을 폈습니다. 이제 재료를 올려요. 단무지, 당근, 시금치, 우엉, 계란. 김선영은 재료를 하나씩 올렸어요. 자,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을 말아 올리는 동작이 정말 우아했어요. 아가씨도 해봐요.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김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료가 삐져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해봐요. 김선영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모양이 예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번 하면 손에 익어요. 천천히 해봐요. 그날부터 김선영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김밥 모양도 삐뚤빼뚤했고 재료도 고르게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김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의 손놀림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손재주가 있네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김선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혼자서도 김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만들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만든 김밥 손님들한테 내볼까요? 김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저요?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한번 해봐요. 할머니의 격려에 김선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왔어요. 김선영이 직접 만든 김밥을 내놨죠.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늘 김밥 맛이 좀 다른데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새로운 직원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밥이 더 부드러운 것 같고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의 칭찬에 김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김선영은 더 열심히 김밥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말았습니다. 재료도 신경 써서 넣고 밥도 더 부드럽게 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요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여기 김밥이 옛날 김밥 맛이 나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맛 같아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당신 손에서 나오는 정성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김선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선영은 매일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만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자신이 만든 것을 누군가 좋아해준다는 느낌, 그것이 김선영에게 힘을 줬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 야간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분식집 일이 바빠졌거든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김선영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할머니는 김선영의 시급을 올려줬습니다. 16,000원으로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바쁠 때는 따로 보너스도 줬죠. 김선영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통장에 넣었어요. 저녁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도 사지 않았죠.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좀 쓰면서 살아요. 김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사실 김선영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목표였어요. 할머니처럼 자신의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고 싶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의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공장 야간 근무 때 모은 돈과 분식집에서 번 돈을 전부 모은 거였죠.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가게를 하나 내보려고 해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가씨, 잘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 당신이 여기서 배운 걸 써먹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디다 낼 건데요?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가 있어요. 김선영은 며칠 전에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평수는 10평 정도밖에 안 됐지만 김선영에게는 충분했죠.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계약했어요. 남은 돈 500만 원으로는 주방 기구를 사고 재료를 구입했죠. 할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이 냉장고는 내가 쓰던 거예요. 가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새로 살 거니까. 할머니는 김선영에게 냉장고뿐만 아니라 김밥 도마와 칼, 조리 도구들도 줬어요. 김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잘해요.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한 달 후, 김선영의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선영인의 김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김선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죠. 첫날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선영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말았죠. 이틀째, 3일째도 비슷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10명 정도였어요. 김선영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월세도 못 낼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선영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김밥을 준비했죠. 저녁 7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 14시간 동안 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김밥 진짜 맛있대. 엄마 손맛 같은 김밥집 있대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 20명, 30명.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줄이 생겼어요. 김선영은 정신없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김선영은 행복했어요. 사장님, 김밥 한 줄 포장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랑 김밥 2줄이요.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김선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사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던 자신이 지금은 가게 사장이 되었다니. 저녁이 되면 김선영은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후에는 하루 50만 원이 됐죠. 김선영은 번 돈을 또 모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내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었어요. 여전히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옷도 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영의 가게는 이제 동네 맛집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항상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영은 직원을 1명 뽑았어요. 25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김선영은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요. 천천히 해요. 처음엔 다 서툴러요. 김선영은 직원을 대할 때 한정우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을 절대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죠. 직원도 김선영을 따랐어요. 사장님 정말 좋으세요. 고마워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김선영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공장에서 울던 그 여자는 없었어요. 지금의 김선영은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행복했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김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시간 한정우의 삶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처음엔 20억이나 되던 돈이 이제는 반도 남지 않았죠. 한정우는 윤지아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시계, 해외여행. 윤지아가 원하는 건 뭐든 사줬어요. 오빠, 이 가방 예뻐요. 사줄게. 오빠,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고 싶어요. 그래, 다녀와. 한정우는 윤지아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 옆에 있다는 게 한정우에게는 자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정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다 쓸 것 같았죠. 어느 날 윤지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투자 좀 해봐요. 투자? 네, 제 친구 오빠가 사업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대요. 한정우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이래요. 요즘 대박 난대요. 윤지아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오빠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크게 될 거래요. 한정우는 망설였지만 윤지아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어요. 알았어.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면 된대요. 한정우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윤지아의 친구 오빠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놨죠.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는 돌려드릴게요. 한정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정우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 사람은 받지 않았죠. 윤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친구한테 물어봐 줄래? 네, 알았어요. 하지만 윤지아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한정우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죠.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윤지아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정우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윤지아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써야 했으니까요. 몇 달 후 또 다른 투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었어요. 윤지아의 다른 친구가 소개해준 거였죠. 오빠, 이번엔 진짜래요. 땅값이 곧 오를 거래요. 한정우는 이번에도 투자했습니다. 1억 원을요. 하지만 땅값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한정우는 급하게 팔았지만 반토막이 됐습니다. 5천만 원 손해였어요. 한정우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억 원 정도였어요. 한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윤지아에게 말했어요. 지아야, 이제 좀 아껴 쓰자. 윤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절약하면서 살면 어떨까 해서. 윤지아는 입술을 삐죽였어요. 오빠, 실망이에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윤지아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부터 윤지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한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윤지아가 떠날까봐 걱정됐죠. 한정우는 다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윤지아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죠. 하지만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한정우의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로또에 당첨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20억이 5천만 원이 된 거였죠. 한정우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수가 있나? 어느 날 저녁 윤지아를 만났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야, 사실 나 지금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요? 돈이 많이 없어졌어. 윤지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남았어. 윤지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한정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나도 내 인생 있잖아요. 오빠랑 계속 있어봤자. 윤지아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였죠. 지아야, 제발.
나 정말 너밖에 없어. 한정우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냉정했어요.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볼 일 없네요. 윤지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윤지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윤지아는 돈 때문에 자신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돈뿐이었죠. 한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한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로또에 당첨되면서 모든 걸 가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사랑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김선영. 전 부인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자신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윤지아처럼 그저 필요해서 옆에 있었던 걸까? 한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한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으로는 더 이상 지금 아파트에 살 수 없었어요. 월 관리비만 2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한정우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죠. 1년 전 김선영이 살던 곳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2년 반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였죠. 아니, 원점보다 못했습니다. 예전엔 회사라도 다녔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없었으니까요. 한정우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 남자를 뽑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정우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한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러다 문득 김선영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김밥집 앞에서 봤던 그 모습.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만들던 모습. 한정우는 궁금해졌어요. 김선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가게는 아직도 잘 되고 있을까? 다음 날 한정우는 김선영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선영을 다시 본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한정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선영이 보였어요. 여전히 김밥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옆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님들의 표정도 밝았죠. 김선영의 얼굴을 보니 한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자신과 살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죠. 한정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김선영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한정우를 보자 김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김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김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기, 나. 손님들 기다리세요.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김선영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한정우는 뒤에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봤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7시가 되자 김선영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한정우가 다가갔어요. 선영아. 김선영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할 말이 있어. 김선영은 한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 말이요? 한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위자료도 안 주고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됐는데. 김선영은 조용히 한정우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김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선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세요. 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요? 우리 다시 할 수 없을까? 김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지금 돈 다 잃으셨죠? 한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한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김선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낮에는 청소 일하고,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한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다쳐도 병원 못 갔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살았죠. 김선영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왜냐면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죠. 요리를 배웠고 가게를 열었어요. 김선영은 자신의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혼자 힘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한정우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김선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다시는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아. 그리고 당신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거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김선영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선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정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김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김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곧게 앞을 향해 걸어갔죠. 걸으면서 김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랐어요. 한정우가 찾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울면서 매달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김선영은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아무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김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해냈다. 나는 이겨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김선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어요. 한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은 더 무거웠죠. 하지만 돌아서서 걸으면서 한정우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모든 걸 가졌을 때 가장 소중한 걸 버렸구나. 한정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한정우는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시급은 15,000원.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정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알바 구한다고 했는데요.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한정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어요. 힘들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 응대도 어려웠죠. 하지만 한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정우는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한정우는 그 돈이 소중했습니다. 김선영의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았고 메뉴도 늘렸어요. 김선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한정우는 편의점에서 밤마다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였습니다.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김선영은 자신의 꿈을 이뤘고 한정우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선영처럼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한정우가 너무 늦게 후회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